네,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금요일에 결정이 됐고요. 근데 보니까 전체 파업은 아니고 일부 파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드, 스텔란티스, GM 등의 3대차 북미 공장에 이례적인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좀 파업 얘기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전미 자동차 노조 여기서 이제 정말 UAW 네. 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빅3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쪽 세 곳이 지금 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열흘간만 동시에 파업이 진행되면 제조사 손실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네. 노동자 임금 손실도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미국에서 지금 심상치 않게 전미 노동자 협회에서 파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파업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노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국의 승자는 테슬라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김장렬 교수님, 네네. 요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죠. 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그렇게 그런 믿음이 더 확고히 될 것 같아서 네. 전 테슬라 말고 다른 전기차 업체에 대한 의구심이 늘게 되는 거죠. 의구심까지. 아니면 생긴다. 이것이 파업이 결국은 해결되겠습니다만 어떤 시간에 그러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그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 현대도 나중에 지을 때 이런 문제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고 그쵸.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지 파업한다고 이득 볼 거 없어요. 이거 파업한다고 이득 보는 이거 4.5% 물량이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 네. 일본 판매되면은 그거는 대부분 일본의 경쟁사하고 경쟁하거든요. 한국에 임팩트 없습니다. 센티먼트만 좋을 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기차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 중에서 노동자 다루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뭐 40% 임금 인상, 20% 임금 인상 이게 이슈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임금이 차지하는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25년, 6년까지는 적자라는 거, 25년, 20년까지 적자라는 게 GM과 포드의 원래 얘기했는데 5%가 5% 늘어나면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바이든의 그 전기차로 가는 이 푸시에 혹시 노이즈가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되면 전기차 전체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살아남을 게 뭐죠? 테슬라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테슬라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 파업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주말에 이 파업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GM과 포드의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크게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좀 주가가 버텨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히려 호재라고 인식을 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또 미국에서 이렇게 파업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좀 반사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정말 눈꽃만큼이나마 가질 법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미국 쪽에서 파업을 한 기업들과의 그 판매되고 있는 차량 경쟁이 네.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이 3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전기차 쪽에 굉장히 푸시를 많이 넣어서 뭐 북미 쪽에 매출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이제 그 기업의 역량을 좀 이번에 보여줘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좋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 업계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실적 부분은 우리나라는 뭐 지금 워낙에 수출도 잘 되고 있으니까 좋긴 하잖아요. 근데 뭐 주가는 너무 안 좋아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우리 김장렬 교수님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이게 오를 때 못 오르면 다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네. 3분 실적도 뭐 물어보지 않아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거든요. 환율과 두 번째는 일본 업체가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실제 마켓시어가 어떻게 됐냐 하는데 네. 마켓시어 측면에서는 유럽에서 뒤졌어요. 그 미국에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3Q 실적 나오고도 주가가 못 가면은 일단은 언더하는 게 맞다. 지금은 빠르게 뭐 언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조금은 넘버는 좋은데 받아들이지 못해지는 지금 업황이
업하게 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중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국내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치기를 바람을 좀 크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장려 고수는 단기 대응으로만 생각하자. 이성훈 고수는 시장 점유율 변화는 영향이 없다. 장기화 여부에 초점을 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